방치하다 큰일 나는 매일매일의 피로. 사람들은 누구나 찌뿌둥한 피로가 말끔히 풀리기를 바란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어쩔 수 없다며 넘어가거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피로를 내버려 두곤 한다. 바쁜 시기만 넘기고 쉬겠다든지 다음 휴가 때까지 어떻게든 버티겠다면서 몸이 보내는 SOS 신호를 무시하는 사람을 자주 볼 수 있다. 피로란 평소 지나치게 무리를 하는 사람에게 몸이 보내는 경고 카드다. 피로를 내버려 두면 업무나 성과의 질이 떨어질 뿐 아니라 맛있는 식사 같은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느낄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들며 앞서 소개한 것처럼 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으로도 이어진다. 자율신경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우리의 몸속 환경은 긴장과 흥분을 제어하는 교감신경과 이완과 진정을 제어하는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이루며 유지되고 있다. 자동차의 엑셀과 브레이크처럼 혈류를 늘리거나 줄이면서 영양과 산소를 적절히 분배하는 자율신경 덕분에 우리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좋아, 열심히 해야지 하며 활발하게 힘이 들어간 상태는 교감신경이 작용하고 있을 때다. 낮 동안 걷거나 뛰거나 생각하는 등의 활동들은 모두 교감신경에 의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사람은 뭔가에 깜짝 놀라면 등을 구부리고 어깨를 움츠려 방어 자세를 취한다. 등 쪽에 있는 근육을 미리 수축해 둠으로써 바로 싸우거나 도망갈 수 있는 자세다. 이처럼 몸을 지키거나 다음 활동에 대비하려는 동작도 교감신경에 의한 제어 중 하나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이루면서 적절하게 작용해야 우리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교감신경은 대체로 과도하게 작용하고 있다. 쉴 새 없이 들어오는 정보와 자극에 눈과 귀를 빼앗기고 밤늦게까지 깨어있기 일쑤다. 전속력으로 엑셀만 밟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인 셈이다. 더구나 그렇게 전속력으로 계속 달려야 좋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 무리하거나 한계를 뛰어넘어 노력하는 모습을 주변에서는 성실함이나 근면함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만약 본인이 더 노력해야 할 것 같다거나 혼자 휴가를 쓰기 미안하다거나 휴가는 많이 남았지만 눈치가 보여 망설이고 있다면 몸과 마음의 상태를 한번 되돌아보기 바란다.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자율 조종하는 신경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중일 수 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원래 병이란 신체 기능의 불균형이 장기간 개선되지 않은 탓에 체내 작용의 치우침이 고착화한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피로가 축적된 상태나 피로로 인한 증상들을 내버려두면 머지않아 병으로 악화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피로나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작용함에 따라 혈관이 수축하고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사고력, 판단력, 집중력, 기억력이 떨어져 업무나 공부를 할 때 성과가 떨어진다. 주의가 산만해지다 보니 사고나 부상의 가능성이 커질 우려도 있다. 피로를 방치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인생의 위험한 셈이다. 왠지 몸이 좋지 않을 때가 피로를 풀 기회다. 왠지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본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미국이나 영국에서 온 환자에게 들려주면 다들 깜짝 놀란다. 서양에서는 대체로 구체적인 증상이 나온 다음에야 병원에 가기 때문이다. 몸이 조금 안 좋다고 병원을 찾아가 진찰을 받는 문화는 그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매우 이색적이다. 우스갯소리로 일본인들은 병원과 약을 너무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는 동양의학의 영향을 적잖이 받아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왠지 몸이 좋지 않을 때야말로 동양의학이 제 실력을 발휘하는 순간으로 일본인들은 전통적으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의료와 더불어 지내왔기 때문이다. 동양의학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각자의 체질과 상태에 맞게 몸에 갖춰져 있는 자기 치유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게 하는 의학이라고 할 수 있다. 동양의학은 약 2000년 전 중국 전한시대에 교제가 편찬된 이래로 수많은 사례가 축적되어 왔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더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서 자리매김했으며 세계 약 180개국의 의료 현장에서 관련 임상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편안함이나 기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람이 죽지는 않는다. 다만 편안하고 기운이 넘친다면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이처럼 사소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몸의 느낌은 동양의학이 가장 중시하는 것 중 하나다. 세상에는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이나 쾌적한 삶을 위한 아이디어가 수없이 나와 있지만
체계적인 동양의학에 대적할 수는 없다. 동양의학은 오래도록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과 현재 나타난 몸의 이상이 다른 이상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종종 예방의학이라고 불린다. 동양의학의 특징은 왠지 몸이 좋지 않은 상태를 미병, 즉 아직 병이 아닌 상태에 있다고 보고 치료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병이 난 후 대처하는 의학으로 발달한 서양의학과는 달리 동양의학은 사전에 대처하는 의학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크며 몸의 이상 단계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일수록 우수하다고 여겨 상공치미병, 중공치이병, 훌륭한 의사는 병이 되기 전에 치료하지만 평범한 의사는 이미 병이 난 몸을 치료한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 누구에게나 유효한 피로 해소법은 없다. 병이 되기 전에 대처하기란 말로는 쉬워 보여도 매우 어렵다. 미병 단계에서 환자를 치료하려면 바로 그 순간의 환자의 몸 상태를 파악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체질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체질이란 각자가 몸에 지닌 개성이다. 체격이 좋거나 폐활량이 뛰어나거나 근육질이거나 위가 약하거나 손발이 길거나 태어날 때부터 지닌 자신의 특성과 생활 습관 및 환경이 결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여성이 발이 차서 고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냉증을 완화하기 위해 발토시를 하거나 생강 홍차를 마신다. 이런 방법으로 발이 따뜻해지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제각각인 것이 현실이다. 이때 동양의학에서는 냉증의 유형을 통해 체질을 알아내어 개별적으로 대응한다. 이처럼 체질에 따라 냉증의 메커니즘과 유형이 다르다. 즉 체질을 미리 알고 있으면 적절한 처치를 통해 냉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냉증뿐 아니라 피로도 마찬가지다. 동양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증상을 체질의 치우침으로 보고 증상을 개선하기보다 증상을 일으킨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병과 미병을 하나로 묶어서 파악함으로 사소하게 여겨지는 몸의 이상이 반드시 쉬어야만 하는 증상이나 병이 되기 전에 대처하게 된다. 막연한 불쾌감이나 피로까지 폭넓게 대응할 수 있는 셈이다.